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월 9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별거 없죠. 중심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상단에서 좀 박스를 만들고 있고, 물론 이제 다우나 S&P 500이 고점을 갱신하긴 했으나 뻗기는 좀 어려운 형태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만에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장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 이제 아시아장 때죠. TSMC 어떤 실적 발표가 있고,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매월 발표되는 출하량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 추세로 유지되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장전에 비농업 취업자 수, 최근에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악화되지 않으면서, 즉 악화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불러올 만한 악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악화되지 않으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뭐 좀 다시 금리가 오르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용을 바라보는 입장, 금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떤 불법 여부에 대한 어떤 판결이겠죠. 이게 정확히 뭐 판결문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은 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찌 되었거나 이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장중에 그 발표가 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합법으로 나오든 불법으로 나오든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심축에서 좀 멀리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결국은 박스를 깰까 싶지만 결국 박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시장이 조금 무거워진 이유는 결국은 기술주죠. 기술주들이 계속 무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추정하기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 매수하고 있는 구글이 시가총 2위까지 올라와 버렸죠. 구글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간신히 좀 버티고 있지, 전체적으로 빅테크의 흐름들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외의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지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다.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할 뿐만이 아니라 올해 내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최근 3일 동안에 3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인데,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한 번도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 늘 이야기 드린 게, 이거 매수해야 될 자리인데 이럴 바에야 SK하이닉스를 매수한다. 이게 늘 저의 일관된 어떤 종목에 대한 관점, 시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봤자 괜찮겠지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 혹은 그런 희망사항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다. 따라서 저는 가급적이면, 가급적도 아니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분 혹은 매매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싶고, 이제는 조금 귀에 딱지가 앉을만 하고, 제 라이브 방송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때 참여를 못하더라도 찾아서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2021년에 대한 흐름이 이제 슬슬 입질이 오는구나라고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다. 개인들이 혹여나 잠시 기분이 좋을지라도 올해를 그 좋은 기분을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심히 우려스럽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30불 선물을 보게 되면 어제 이야기 드렸던 대로 목표를 치고서 다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랫자리로 이제 내려오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간을 못 넘게 되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빌미가 만들어져 있죠. 그 빌미가 통용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기조가 비록 상승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땡기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어찌되었거나 이 구간에서,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이 고점에서 벌써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눌러줘도 어마무시한 물타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라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나 추후에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갭자리가 깨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들까지는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본 종목이 지수가 강하고 막 뻗는다 하더라도.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야기 드렸죠. 이 구간 지날 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4,100 위에서 그냥 곧버스 치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2021년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서 몰빵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만약에 여기서 혹여나 들어가 가지고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물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개인들이 곧버스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천성이 매수 플레이어인데 매도를 건드는 순간부터는 엇박을 타고 심리적으로 박스 상단에서 매수 추격하고 하단에서 매도 추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혀 한쪽 방향으로만 보는 것만 추천해 드리는데, 혹여나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가이드라인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겠고, 역시나 섭섭하고 아쉬운 거는 코스닥이 힘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은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얘가 그나마 올라가야지 올해 내내 이 구간이라도 유지하고 있지, 2021년처럼. 만약에 그것조차 없다라 그러면 그것보다 생각보다 더 변동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리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